자, 진짜가 온다 주제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 오늘 실적 시즌 진짜 종목을 파헤쳐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정재훈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 가장 무게 있는 두 분. 네, 오늘 그렇죠. 첫날 문을 엽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실적과 관련된 주제가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집중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저희 업종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 분기마다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지만 업종별로 보면은 어떤 기업은 성수기고 네. 또 비수기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일단 실적 시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은 뭘까? 두 분이 일단 뭐를 보고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이동근 파트너님, 이번 2분기 실적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가 이미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2분기에 가장 실적이 좋다고 나와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죠. 지금 9조 원대 중반 뭐 10조 넘어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종목분들이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나머지 종목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 섹터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실적 좋은 게 별로 없고요. 예, 나머지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관세 문제 때문에 사실 좋지 않은 편이고 국내 기업들 자동차는 뭐 매출은 늘어났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전분기나 전전분기처럼 그렇게 확장세를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상당히 이제 실적보다 오히려 저는 3분기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뭐 오늘 나왔던 건 이제 LG전자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매출이 좀 그 실적이 좀 둔화됐었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5억인가 16억 정도 보조금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 악재라든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실적보다 저는 오히려 이제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3분기의 가이던스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쪽이 추진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업종을 좀 골라서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번 2분기 실적도 어김없이 반도체가 좋긴 할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실적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생각이실까요, 혹시? 비슷해요. 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실적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은 혹은 또 좋은 종목들은 이미 다 올라왔고요. 조선주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들어올 돈들 들어오면서 개선세를 보일 거고 후판들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철강 쪽. 조선 기자재에서 후반부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좋다. 그럼 그날 하루 이틀 반짝하고 움직임 나오면 그만이거나 이미 선반영 됐으면 오히려 실적 발표한데 별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 그래도 그 안에서 찾아보자면 뭐 수출하는 음식료들 수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반도체 여전히 좋을 거고요. 오히려 실적을 보고자 한다면 저게 뭐가 있겠어. 그래 봤자지. 그거보단 이게 낫지.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낫지, 조선이 낫지, 뭐가 낫지. 은행, 뭐 금융 괜찮겠지. 근데 저거보다 낫겠지라고 했었던 그 종목군들과 기업들이 예상보다 나은 실적과 나은 가이던스를 뿜어내게 되면 그러면 매집되어 있던 흐름들이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아진다, 좋다보다도 여전히 소외되어 있거나 또 시세가 많이 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항상 분기마다 반복되는 실적 시즌 되면 어떤 기업이 실적 잘 나올까 그걸 좀 미리 사놔서 돈 좀 벌어야지 하고 관심이 쏠리긴 하는데 좀 최근에 증시가 4월 이후로 좀 워낙 바짝 올라 있다 보니까 뭐 실적 좋은 기업도 이미 주가가 다 올라 있는 상태라서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건 실적만 보고 이번에는 종목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수급 말고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아까 뭐 수급이나 3분기 가이던스를 조금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 안에서도 본다면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을 보는 쪽이 나을까요? 당연히 봐야죠. 우리 개인들
쫓아다니다가는 네. 네. 거의 뭐 꼭대기에 왔다 갔다 네네. 하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지금 사실 거의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세게 하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래 들어서 보면 사실 이제 조선방산원전, 그 다음에 금융사,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네. 그걸 따라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은 요 며칠 사이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화학이 상당히 급등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안에 내용을 따져서 억지로 좀 끼워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주사 갔는데 얘네들도 지주사인데 못 갔다. 그래서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미 지주사 관련 종목은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부터 매수가 됐어야 정상인데 그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한 3, 4일 만에 거의 한 15%, 20% 가까이 올라갔죠. 넘게 올라갔죠. 예, 그런 흐름들을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주사 관련 쪽을 보시든 어떤 쪽을 보시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내지는 옥석가리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그 소득세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는 이유가 사실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방산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앞으로 수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평가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PBR이 지금 4배에서 심하게 나올 때는 10배 정도까지 가는데 장치 산업이 그렇게 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정부의 정책하고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정부 정책은 뭐 그 관세 문제 지렛대 역할을 해서 계속 푸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히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을 조금 매수해지니까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 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정지훈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적 시즌이면 다 실적 괜찮게 나올 만한 기업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오늘 좀 분위기는 뭐 최근 시장 뜬 거 감안하면 실적 보고 편안하게 종목 선택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뭐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오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이제 이번 주는요. 지금 만기가 지나기 전까지 옵션 만기 7월 옵션 만기 지나기 전까지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거리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냥 수급 자체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무조건 좋게만 보고 나쁘게만 보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좀 보여진 현상인데 포스코도 튀고 LG화학 같은 거 튀고 할 때 이게 ETF도 ETF지만 매도 포지션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물론 갈 때가 되고 또 가야 되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실적도 그렇고 뭐 재료도 그렇고 누군가는 먼저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뉴스를 캐치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 관련인 혹은 해당 기업과 관련되는 수급들은 훨씬 더 빨리 몇 개월 전부터 알거든요. 뭐 M&A를 한다, 뭐 수주를 했다, 계약을 했다가 그저께 서류 작성해서 오늘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상에서의 기관들이라든가 메이저들은 매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매집해서 흐름을 잡던 수급들이 같은 맥락에서 공매도를 때려두고 혹은 주식선물 매도를 잡았던 것들이 쇼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청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낮은 구간에서 청산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현물도 그렇고 하방 포지션도 그렇고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단지 이게 지금 전체 시장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만기가 지나고 공매도까지 팔아서 현금을 하려고 하는 액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어떤 핑크빛 무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좋게만 본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변수로 인해서 상황은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오거나 혹은 기대보다 못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조금 더 버퍼를 만들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만약 메이저들과 준 메이저들의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오늘장 반발과 만기 이전 반발 이후의 시장은 꽤 거친 변동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만 가는 게 변동은 아니거든요. 위아래가. 그러니까 수급들이 한번 발작을 하고 뒤집어져야 될 테니까.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스펙트럼을 넓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지가지 종목군들을 쫙 가능성 있는 것들, 안 간 것들을 쭉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때가 되면 하나씩 쳐내면서 자기들만의 주도를 만들어 가야죠. 메이저들은. 그런 과정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좋아질 실적보다도 조금 미온적이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괜찮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중대형 종목군들 중에서 또 초대형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지수 인덱스물 고베타 베타에서 높은 종목이라고 하죠. 고베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쪽을 올리면 한쪽이 못 가고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세게 누를 이유는 없었거든요. 네.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오후장 들면서 2시간 지나고 나서 장시약 2시간 지나고 나서 종가까지 움직인 진폭은 3% 내외의 흐름이에요. 선물 기준으로. 그럼 그 진폭 안에서 종목군들을 흔들려고 하면은 못 가는 종목이 무조건 나옵니다. 시가 상위에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또 잡아 끌어올려줘야 되고요. 내일이면은 얘들은 또 못 갈 거예요. 오늘 못 갔던 종목군들이 붙잡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고요. 계속 이렇게 교차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막상 먹을 게 없는 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개별 종목군들 뜨는 흐름, 아침에 반짝 뜨는 거 들어가면은 또 이제 못 가는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이제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도 좀 봐야 돼요. 만기 후 폭풍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네. 보고 현금을 좀 들고 계셨다가 차분하게 매집해 나가는 전략. 시세가 세게 나가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매집해 보는 전략. 저는 그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실적 시정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 의견은 지금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조금은 방어적이다.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막 배팅할 시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좀 추이를 좀 보자. 네. 이런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실적 외에 뭐 수급이라든지 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 시즌 관련해서 토크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기다리고 계실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금쪽 같은 네 종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화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6만 원이고요. 반등 언제 나올까요? 라고 하시네요. 오늘 네. 종가가 5만 원대예요. 네. 자,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 좀 제법 떠서 좀 수익이 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봤는데 반등 네. 언제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라서 최근에 사신 것 같고요. 일단 사자마자 물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반등 언제 나옵니까? 이 제가 반등 가격이나 언제 나올까보다도 먼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방금 우리가 계속 대화를 했던 대화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상반기의 흐름이 저는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07, 08년도 이후에 09년도, 12년도 시장 상승이 짜릿하게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2010년대 이후에도 지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때 19년, 20년도의 흐름이 지금 24년, 25년도까지 많은 분들의 뇌리 속에는 그 패턴과 그 기법이라고 하는 게 진하게 녹아 있었단 말이에요. 25년도의 상승은 오히려 그 이전에 나왔었던 패턴을 좀 많이 답습을 한 흐름이에요. 또 이것도 되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오래 남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타이밍이 되면 하반기에 종목이 움직이고 주도가 갈 때는 상반기에 움직였던 이런 타입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좀 뭔가 방어적이고 회의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주도가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상반기에 주도가 움직인 이 형식보다는 조금 다른 패턴의 소위 말해서 세타하게 좀 눕는 형태로 움직임을 줄 공산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같은 맥락에서 저도 하나 시스템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저 또한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지금 현재의 미래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회사의 현재 가치가 끌고 온 미래 가치는 조금 앞선 미래 가치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그 미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모멘텀을 끌고 미래 가치를 끌고 올 수 있는 환경과 수급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큰 흐름이나 큰 하락보다는 좀 얽매이는 구간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매수가 6만 원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만기까지는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네. 아마 내일과 모레 상간에는 최근 들어서 하방이 조금 이렇게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은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반발이 들어갈 때 6만 원 원저리를 준다거나 비슷한 구간 오게 되면은 전 내려놨다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거 미리 청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면 다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 방산, 원전, 에너지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그것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정작 시세가 크게 나고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은 저희는 안 갖고 있거든요. 눌림이 들어오고 가격 조정을 준다고 해서 조정이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같이 겸비한 흐름으로 가겠다고 하면 되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조만간 반발은 들어오겠지만 만기 전까지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 스탠스를 맞춰서 좀 비중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이전에 상반기 때 나왔던 가파른 상승처럼 계속 찌르고 가는 흐름들보다도 이제 조금 눌러가면서 흐름을 잡는 구간이 되었다.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혹은 그런 종목을 포트에 같이 어셈블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하나 시스템 지난해 하반기 주가가 2만 원대 있던 게 최근에 7만 원까지. 네. 이것도 아주 가벼운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아마 이 시간에 하나 시스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당시에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쨌든 하나 시스템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주가가 지난해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이 부분을 기대치를 좀 넘어서 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 지금 아직도 PER이 30배가 좀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지만 강하게 반등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적당하게 반등 이용해서 좀 정리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 시스템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요. 예, 15,000원에 30%요. 15,000원에 30%요. 예. 요거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예. 알겠습니다. 계속 조금 왔다 갔다 하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게 네. 가장 궁금하세요? 예, 지금 주가가 뭐 좀 올랐다가 또 지금 그쵸. 내려가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게 목표가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랑 전망 좀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자 대한전선도 제가 사실 2주 전에 대한전선도 요 자리에서 맞아요. 또 상담을 네. 했었는데 그때 아마 기억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주가 최근에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 나가면 좋을까요? 그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선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시세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친환경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건설 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예, 좋은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친환경에 대한 보조금 지급 뭐 축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투자가 위축되는 예, 그런 분위기 쪽이에요. 친환경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도 지금 어떤 쪽으로 좀 돌아가냐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나 하이닉스가 빵빵 터지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도 같이 좀 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그쪽보다는 지금 약간 이제 굴뚝주, 저평가주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15,000원에 지금 매수하셔서 15,530원이니까 네.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약간 기준점이 조금 기준점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제 추세는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깨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추세 여기까지 지지점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14,3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가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양봉이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6월 달 들어서 첫 거래, 대량 거래가 나왔던 게 6월 9일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빠지면서 이제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고 침범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가 얼마까지 빠지냐면 14,300원 선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 이익 실현을 하기 싫으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14,300원 자리를 잡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파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도 지금 시장 고리를 해서 약간 좀 제한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800원. 네, 자 대한전선 지난번에도 다 요 가격 부근에 와서 쓰러졌었는데 자 이번에도 아무튼 저희가 최근에 대한전선 뭐 하여튼 대한전선도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 예고돼 네. 있는 상태고요. 다만 현재 지금 시총이 한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내후년 추정 순이익 대비 지금 PR 한 20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전력기기 업체들을 그렇게 막 할증 거래를 시키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찌 본다면 뭐 20배 내후년 실적 대비 20배를 거래된다는 얘기는 뭔가 좀 성장성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위치라서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뭐 좀 신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금 적당하게 이익 나오는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역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짚어주신 것처럼 실적은 뭐 사상 최대다 이러는데 주가는 또 조금 달라서 많은 분들이 진짜 저희 상담을 주시는 종목에 대한 전선인데요. 일단 짚어주신 가격대 손절가는 14,300원,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16,800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한전선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33만 4천 원이요. 33만 4천 원이요.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3월 달쯤 되는 것 같은데. 3월 정도.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오늘 뉴스도 좋은 게 나와서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참 많은 분들께 고통을 네. 줬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오늘도 실적 발표했었는데 실적도 예상치보다 살짝 네. 잘 나와서 오늘 주가 반응도 많이는 안 올랐지만 어쨌든 오늘 플러스 내면서 모양새가 좀 살아나나 이런 기대감을 좀 주거든요. 네. 어디 좀 살아날 것 어떻습니까? 네, 시청자님, 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조금 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처럼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만 가지고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대신 이 종목 가격적인 조건들을 좀 몇 개 짚어드리면은 33만 원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6만 1천 원까지는 반발이 가능해요. 네. 36만 1천 원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인 다른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개인 투자 전문가에 조금 어렵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 흐름의 연계가 되게 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뭐 삼성전자부터 현대차부터 쭉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에너지솔루션도 시가상위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교차 흐름이라던가 지수를 붙잡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돼요. 끌고 올릴 때나 아니면 다른 게 올라가는 동안 보정하는 용도로 쓰인다거나 보통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과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 선물이라고 하는 종목과 두 개를 좀 같이 봐줘야지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 선물 기준으로는
7월이 아니라 8월 만기, 8월물 기준으로 30만 2천 원에 하단 의무값이라고 해요. 그거 봐줘야지 되는 값이 있어요. 네. 깊진 않죠. 지금 31만 구간이니까 이제 후딱 주선 같은 게 후딱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 가격대를. 근데 좀 좋아 보이면 사람은 좀 더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6만 원 구간까지 가는데 부담은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시청자분께서는 좀 더 내려오면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서 30만 2천 원 미만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고, 지금 있는 거 갖고 가자고 하면은 36만 1천 원 구간에서는 갖고 있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줄이고 거기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위로 또 갈 수 있는 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기업이 결과적으로 죽기 전에 봐야 되는 값, 그리고 가더라도 봐야 되는 값. 종목이 이제 시세 끝났어, 여기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이걸 규정 지으면은 죽기 전에 보는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은 42만 5천 원 위쪽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거기까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가기 위해서 또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요. 36만 1천 원 구간선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일단 짧게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가 왔다 갔다 해서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다들 좀 걱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만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분위기 약간 살아나는 게 워낙 시장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정책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쪽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큰 자금 운영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주식을 팔면 그걸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쪽으로 돈이 좀 움직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LG엔솔도 이게 원래 외인 기관이 사고 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지금 최근 수급 감안하면 곧 한번 올라서지 않을까 싶고, 다만 우리 정재원 파트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35만 원, 6만 원만 가면 그것도 좀 제동이 걸리는 종목이라서 그쯤에서 한번 정리 타임을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짚어주신 36만 1천 원, 요쯤에서 비중 줄여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역시나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BHI요? 네네, 37,600원에 15%인데요. 그게 어떻게 좀 좀 기다리면 좀 올라갈까 싶었어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면 올라갈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HI도 지난해 5천 원 하던 주가가 최근에 4만 5천 원까지 간 거거든요. 어찌 보면 거의 한 10배 정도 오른 기업입니다. 최근에 한 3주 내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지금 조정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하락 전환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눌림목으로 봐야 되는 건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로는 반등 나오겠죠. 단기로는 반등. 지금 이제 앞에도 설명을 주셨지만 발전소의 열 교환기라든지 발전 설비를 전문적으로 지금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1조 1,700억 정도 나가는데 매출액이 한 4,700억 정도니까, 그리고 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내용들이 PBR이 지금 한 9.4배 정도 나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다. 잠시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 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원전 수혜, 그다음에 원전 해체, 뭐 원전 전부 다 뭐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부터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다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올 겁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게 월봉인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솔직히 저 같으면은 투자를 중장기로 못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조방원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꼭 2021년도, 22년도에 네이버 카카오가 나왔을 때 그때 열풍이 일었던 네카오 열풍이 일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요.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주식도 없거든요. 적정 수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넣고 빠지는 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요. 월봉은 이렇게 돼 있고 일봉으로 보면 제가 이제 좀 올라오겠죠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완전 고점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완전 고점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꾸로 되면은 완전 고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고점에서 밀집이 돼가지고 꺾어져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더 간다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 기초를 가지고 볼 때 헤드앤숄더형의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기준봉을 말씀드릴게요. 요 기준봉은 요겁니다. 여기 나왔던 이게 기준봉이에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기준봉의 가격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 가격대가 33,300원입니다. 33,300원 이탈하면 파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냉혹하잖아요. 지금 사실 오늘 시초가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제가 요거를 먹을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등이 나오면 20선 라인이 위치를 하고 있으면 4만 원 선 언저리 가거든. 매도하시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BHI도 지난해 매출이 4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였는데 지금 이제 추정 실적 기준으로 내후년 2027년도 예상 매출이 1조거든요.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 뜹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2027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4배나 더 늘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문제는 그래서 너무 올랐다. 네. 이러한 그 미래 기대치를 반영했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우리 앞서 이동근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실적은 앞으로 2, 3년 사상 최고 실적 나오는 건 맞는데 주가가 그걸 선반영해서 이미 다 올라버린 상태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큰 시세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 뭐 얼추 좀 반등용에서 빨리 좀 짧게 차익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BHI까지 오늘 좀 실적과 관련해서 많이 고민 있으실 종목들이 상담이 또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해서 좀 내용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이제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 확인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를 이끌 주인공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남은 하반기 어떤 종목,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할지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재훈 파트너는 삼성전기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현대 BNG 스틸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우선 뭐 종목명만 들어봐도 일단 나 저 종목 알아. 좀 편안한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이제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뭔가 지금 시장이 뭐 많이 올라서 좀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종목 준비할까 좀 궁금했는데 지금 딱 준비한 종목은 사실 밸류상 부담은 없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제 이벤트가 있거나 뭐 하면 한번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어떤 내용을 가장 주목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 어떻게 현대 BNG 스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현대 BNG 스틸을 꼭 추천한다, 소개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좀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일단은 이제 시장은 관세 협상 전과 후로 나눠질 겁니다. 전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방의라는 이런 종목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갔죠. 네. 근데 이제 후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은 철강이라든지 그다음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관세 협상이 부담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BNG 스틸은 스테인리스 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엔진 블록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생산을 회사인데 자동차 쪽에 지금 흐름들이 좋지 않거든요.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이제 실적을 못 낸다 그러면은 아무리 싸도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고 지금 PBR이 0.37배 수준이니까 청산 가치에 밑도는 기업이니까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든 이런 내용도 추진 방향하고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요걸 뚫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더라도 한 10%, 10한 몇 프로 정도 빠질 수 있겠네요. 이게 크게 뭐 부담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기동 평균선하고 단기동 평균선들이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에 또 아니면 뭡니다. 예, 백도 아니면 뭡니다. 네. 그래서 저 자리에서는 뭐 크게 매수해도 부담이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요즘 뭐 저PBR 관련주 중에서 좀 안 오른 거 없나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자 일단 현대 BNG 스틸 하나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자 한편 삼성전기도 참 고생 많이 시켰던 종목인데 네. 최근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 쭉 좀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흐름과 다를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과요. 조방원이 움직였던 그런 각도로 종목군들이 하반기에 주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 자체는 하반기 주도, 뭐 체리피킹, 뭐가 좋을까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많은 대표님들이 말씀드린 종목이 그렇게 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문제가 있는 게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중후반부에 가서 또 어떤 큰 기대를 갖고 들어가는데 흐름이 나가지 않아서 매매 번복하다가 묶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일단 그거를 먼저 짚고 가자면 지금은 하반기에 좋습니다, 좋을 겁니다,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갈 수 있는 기대치와 공산이 높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흐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관세 협상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관세 뭐 20%, 30%, 50% 그리고 뭐 반미 머리에 빨갱이 이거 두르서 빨간 거 두르서 뭐 쌈박질하고 뭐 반미면은 무조건 다 10% 이상 매기였다면서요.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출나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대략 한 10% 초중반대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세 때문에 억눌렸던 것도 흐름을 잡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은 이 종목도 가다가 쉬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더 돋보이는 것들이 튀어오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그냥 가격만 심플하게 접고 가자면 네. 지금 36만 7천 원 구간에서 등락을 줄 때 조금씩 매집을 해보시고 딛고 넘어가면은 그때 더 태워져서 15만 1천 원 구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18만 구간까지 열고 볼 수 있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선까지 충분히 갈 여지가 있습니다. 또 가야만 하고요. 다만 그 과정과 그 흐름 자체는 기대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뭐 조방원이 날아가듯이 주도주가 쫙 하고 가듯이 그런 흐름이 안 됐을 경우에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하지만 삼성전기만 두고 봤을 때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 전장뿐만이 아니라 AI와 관련돼서 또 ETF랑 같이 묶여서 인프라랑 묶여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수급적으로 아주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소외주들이 네. 조금씩 수급이 돌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기도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 한 18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아직 거기서 멀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설마 바로 꺼지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두 분이 선정해 주신 주식 현대 BNG 스틸 그리고 삼성전기였습니다.